자신의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꿈을 펼치는 과정에 남들과 다른 갱년을 펼쳐서 꿈을 달성하는 과정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백성들로부터 동정심을 얻는 자가 천하를 갱령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이 더욱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 역할을 너무 쉽게 이용하여 천하를 가장 쉽게 얻는 비법과 쉽게 목적을 달성한 인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백수건달이 우연히 찾아온 위기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들이요, 누구에게나 수없이 찾아오는 위기를 피하지 말고 그 위기를 자신에게 적합한 기회로 창출해내야 합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내는 능력, 그것이 험한 세상에서 필요할 때입니다. 정치에 뜻이 있는 야망가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중국 5천년 역사 속에서 넓고 넓은 영토 속에서 왕후장성의 시가 따로 있느냐며 싸움을 할 만한 장졸과 동원할 군대를 움직일 재물만 있으면 천자가 되겠다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는 쉽게 천자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중국의 넓은 영토 속에서 세계 인구의 4분의 1 정도 살고 있으며 그들이 만들어내는 일들은 깊고 경이롭고 위대합니다. 한국보다 인구도 28배나 큰 나라에서 중요한 일들이 일사천리로 경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보수와 진보가 지지고 볶으면서 비생산적인 상태로 살아가는 한국하고는 전혀 다른 거대한 나라에서 단결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젠가는 미국을 넘겠다는 군사와 경제를 일으키는 힘을 스스로 만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빈틈의 기회를 노리는 수억의 인구 속에서 수백 년 이어온 나라 수명은 대단한 역사로서 커다란 가치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죽음의 날들도 이기는 의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넓은 세상 이기에 황제가 되는 과정에 동네 건달도 거지 비렁뱅이도 중국의 천자가 되는 과정 중에 어떤 인간들이 어떤 성부건성을 지녔기에 원하는 걸 소유했는지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아픈 고통을 이겨내는 걸 보면서 본인의 작은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좌절과 시련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시 황제를 암살하려다가 도리어 지맹수배자가 되어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답니다. 거대한 육국을 쉽게 통합시킨 힘을 가진 진시 황제가 도전한 인간들은 중국 천하를 뒤져서라도 찾아내려는 엄한 지시를 내립니다. 남한보다 95배나 넓고 넓은 중국 대륙이지만 숨을 곳이 없어 도망다니다가 어떤 노인을 만나서 태공뱅법을 받아서 통달을 하게 되면 황제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말에 자신에게 죽을 운이 아니라는 걸 직감하고는 죽자 살자 통달합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어떤 인간인지도 어떤 낯짝인지도 모르지만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열정을 쏟았고 공부합니다. 그 당시 천하는 진나라를 제의하고 초나라 항우의 숙부가 권토중려하겠다고 8천의 군사를 데리고 오강을 건너서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배고파서 진나라 폭정에 살기 위해 걸기한 군사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도적에 불과했으며 진시 황제를 상대할 수 있는 군사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항우 숙부 혼자였습니다. 진나라 장한 장군에게 싸우다가 죽은 황후 숙부는 범중을 얻었기에 천하쟁패의 뜻을 품었지만 조카 항우는 자기 힘만 믿고서 인재를 볼 줄 모르는 고집불통 장사였습니다.
리더의 가장 큰 약점은 인재 선별을 할 줄 몰라서 자기보다 유능하면 배척해버리거나 자신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스스로 찾아오는 기회도 다른 데로 보내는 짓거리를 옛날이나 지금이나 할지도 모릅니다. 항우 옆에는 너무 오래 살아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애가 달아오른 범정이라는 늙은이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한국 같으면 아무도 구들장 신세로 전락할 나이를 찾아보지도 않습니다. 하늘이 준 전략도 써보지 못하고 가슴에 품고 세상을 하직하는 나이입니다. 중국인들은 새 가슴이 아닌 큰 가슴을 지녔기에 삼고초려 하더라도 인재를 찾아 내려는 법이 한국과 전혀 다르기에 그 넓은 영토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한국은 태물 취급당하는 나이인데도 산전수전 다 겪은 중국 최고의 전략가인 70살 범중이 살아생전에 어떤 인간이든지 중국 황제를 만들어 주려고 애간장을 태우고 지지복고했지만 항우는 그 기쁜 뜻을 모릅니다. 중국은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성장을 하게 만들어주고 나이 많은 이는 나이 많은 대로 지혜를 활용하면서 인재를 만들기에 큰 인물들이 탄생합니다. 2049년 안에 미국을 누르겠다고 장담합니다. 한국과 다른 인재 활용을 하는 나라이기에 가능할 것입니다. 태산도 무너뜨릴 것 같은 힘에 중국 최고의 전략가인 범중이 버티고 있었기에 젊은 헬기에 범중 아래 이동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될 수 없는 운명이라면 어떤 놈이 황포를 입을 수 있을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신 믿는 사람의 추천을 받거나 같이 깨끗 본 검증된 사람을 주변에서 찾아내기 마련입니다. 별 볼 일 없다고 소문난 유방옆에 조직을 관리하고 군비를 충당하는 소하라는 특출한 인재가 유방옆에서 근무하는 걸 보고는 자신이 자리가 비어 있어서 유방의 수하로 그냥 들어갑니다. 유방의 수하로 들어가서 유방이 천하 통일을 하는데 최고의 전략을 제시하면서 다혈질적 성격을 억제하게 조언하면서 전략가로 자리 잡아가는 장량입니다. 그가 중국의 한나라 창업의 초석을 만들어줍니다. 너무 가난하여 배고파서 떠돌아다니면서도 동네 똘마니 가랑이 사이를 기어나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사타구니 무사로 조롱거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한신은 항우에게 갔다가 공을 세우도 대접이 시원찮아 유방에게로 가려고 합니다. 이때 한신을 중하게 쓰든지 아니면 죽여버리라는 항우의 미래에 영향을 줄 것을 알고 있던 책사 범중은 강국한 부탁을 항우는 애면해버립니다. 오직 못 났으면 남의 가랑이 사이를 기어나간 과거의 행적을 보고는 그냥 보내버릴 정도로 항우는 통찰력이 없는 고집불통이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신의 나이는 빠른 시간 안에 진시 황제의 영토를 빼앗아 항우에게 넘겨주 황제를 만들어주라는 범중의 전략을 항우는 무시할 만큼 황제감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중국 땅덩어리 90% 이상을 3년 안에 차지한 걸 자랑으로 여기는 어리석음을 저지릅니다. 인간의 자만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한신하게 쫓겨 자결하는 그 순간까지도 항우는 하늘을 원망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자결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잘 살도록 부탁은 못해도 자결하게 만드는 인간은 패왕별회라는 연극을 후세까지 남겼습니다. 범중의 만류를 뿌리치고 떠나가 유방의 수하로 들어가서 대장군까지 진격합니다. 성진합니다. 5번이나 이혼한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할 정도의 두뇌 회전이 빠르고 이제에 밝아 유방이 항우에게 유기 때마다 구해준 진평도 항우의 수하로 들어가서 버림받으면서 박차고 나가서 유방의 수하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항우를 위해 사버석공을 세우면서 1차 범중으로부터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공을 세우고도 대접을 받지 못하자 항우의 그릇이 작은 줄 알고는 범중의 만류를 뿌리치고 자신의 주인을 찾아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능력을 인정해줄 주인을 찾아서 모이던 탁월한 인간들은 항우에게 적개심이 강해 유방의 세력을 키워줍니다. 항우에게 버림받은 인간들을 모아서 개개인의 역량을 집결하여 항우를 대적하지만 전략을 펼쳐보기도 전에 범중의 책략에 말려서 진나라 영토 90%를 항우가 차지할 때까지 한 번도 항우를 이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방은 쫓겨 도망다니면서도 가장 중요한 백성들의 민심을 이루하면서 쫓겨다니면서도 대합을 이루는 데 필요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합니다. 항우는 싸움에 이기도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이기고도 유방에게 민심을 넘겨주는 어리석은 싸움을 하러 다니는 누구를 위해 싸움을 하는지 모릅니다. 두 사람은 무엇이 달렸기에 똑같은 인간이면서 쫓기면서도 대권을 쉽게 잡는 민심을 얻게 하는 요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진나라 노역에 끌려다니면서 억압받던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지는 못해도 똑같은 고통을 준다면 백성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이루어주는 유방을 지지해 줄 것입니다. 백성들은 정책이 어떻고 영토를 넓히고 전쟁은 그런 것은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편안하게 잘 살게 해주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어리부리한 유방은 동네 건달답게 정과 의리가 있었고 장량의 충고를 잘 듣고 자신의 감정도 통제할 줄 아는 인간관계가 탁월했습니다. 진나라를 차지하는 과정에 항우에게 패해 도망가면서도 장량의 지시대로 백성의 동정심을 얻는 데 집중적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후일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지는 장량 혼자만 알고서 유방을 앞세워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동정심을 얻는 데 집중했던 것입니다. 항우에게 마지막 이기는 순간 백성들이 지지해주는 국가의 틀을 만들어버립니다. 두 사람은 같은 초나라 출신이면서 두각을 나타내는 쪽은 항우입니다. 항우를 익혔던 범증을 떠나가게 하는 순간 중국 병법 중에 어리석은 자에게 써먹는 가장 하수인 옆 사람을 모함하게 만드는 진팽의 전략이 기가 얇은 항우는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범중이 떠나간 자리는 누구도 메워주지 못하고 항우의 몰락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3년 만에 진나라 영토 90%를 차지하고도 죽 써서 개중꼴이라는 속담은 항우를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유방의 참모들이 덤비는 전략을 항우 혼자 힘만으로는 막아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인까지 스스로 자결하게 만드는 가장 단순한 인간이 천하를 얻겠다는 것은 그만큼 어리석은 인간의 허망된 욕심일 것입니다. 유방은 전쟁에 쫓겨다니면서도 땅을 얻었고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은 지금 시대에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온다고 했지만 그 말은 지금 시대에는 잘못된 것입니다. 약한 환경에서도 최선의 방법을 찾으면서 시간을 활용하고 미래에 어떤 이익을 만들 것인지 백성들이 동정심을 어떻게 얻을 것인지 실행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3년 동안 항우에게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하고 쫓겨다녔지만 참모들은 큰 그림을 그리면서 범중만 항우에게 떼어보낸다면 중국 천하를 얻는 방법을 참모들이 찾아냈던 것입니다. 5년 만에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는 과정에는 무수히 많은 난관을 이겨내는 전략에 숨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능한 참모들이 옆에서 힘을 합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리더가 백성들이 동정심을 얻는 데 집중해야 하며 어리버리한 인물도 황제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중국 한 나라를 창업한 유방의 처세에서 잘 보여줍니다. 황제가 할 일은 피로매전 동지들도 일정한 시간 동안 부귀를 누리게 한 후
후세를 위해서 가차없이 노력해버려야 자신이 창업한 국가가 튼튼하게 오랜 시간 유지되는 걸 보여줍니다. 서민이 황제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에서 왕, 제후, 장수, 재상의 시를 만들어내고자 왕후장상이 되겠다고 너도 나도 들고 일어났던 그들 중에 동네 건달이 창업한 유방의 한 나라가 400년을 이어지는 대단한 통치수를 발휘합니다. 한국처럼 자신을 위해서 다 써먹은 인재들을 추천받거나 자신이 검증했던 인재들을 옆에 두기에 상대와 힘든 싸움을 하다가 패하면 사라지는 그런 리더는 되면 안 됩니다. 잡초와 같은 자신의 꿈을 성사시키기 위해 찾아오는 유방옆의 참모들처럼 학벌보다 프로 기질의 인재를 볼 줄 아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